안녕하세요. 감동이성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밤 공기는 눅눅했고 부산 서브버스 터미널 플랫폼 위로 바닷바람이 옅게 스며들었다. 류서연 36은 혹한기 종합훈련을 끝내고 48시간의 짧은 휴가를 마친 참이었다. 검붉은 얼룩이 남은 전투화, 땀과 화약, 금속기름이 엉긴 냄새가 그녀의 걸음을 따라다녔다. 사람들 틈을 가르며 그녀는 자동으로 출구와 CCTV, 출입 동선을 스캔했다. 합동특임사령부 수장이 아니라 해도 수년간 체화된 습관은 꺼지지 않는 경보등이었다. 막차가 임박하자 플랫폼은 금세 비어갔다. 그때 그림자 둘이 빗물 고인 바닥을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한 명은 황소 목덜미 같은 체구에 벼락 맞은 듯 짧게 깎은 머리, 별명 한바위. 다른 한 명은 마른 체형에 눈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간 박미늘이었다. 술 냄새와 값싼 향수가 뒤엉켜 코를 찔렀다. 어이, 군복이 많이도 예쁘네. 여자가 사령관이라고. 박미늘이 해벌쭉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쳤다. 몇 끼냐고. 응? 서연은 말없이 옆으로 비켰다. 말로 상대할 가치는 없었다. 그 침묵이 오만으로 읽힌 모양이었다. 한바위가 한 걸음 들이대며 가슴으로 그녀를 밀쳤다. 기대하던 비틀거림은 없었다. 오히려 그의 손목뼈가 단단한 벽돌을 때린 것처럼 찌그덕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포식자가 눈을 뜨는 그 찰나. 그녀의 왼발이 반보 뒤로 물러서며 축을 만들고 오른손이 한바위의 손목을 감아 기립회전을 그렸다. 뚝. 어긋난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거구가 바닥을 구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냈다. 박미늘이 날아들었다. 주먹 궤적이 느리게 보였다. 서연은 상체를 15도 숙이고 반보 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명치를 찍었다. 한 덩어리의 숨이 역류하듯 새어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단 7초. 플랫폼엔 빗방울 소리만 남았다. 쓰레기들이 군복을 건드리는 순간 이건 내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특수전에서 쌓인 냉기가 단어마다 서려 있었다. 바닥에 뒹굴던 한바위가 이를 갈았다. 기억해둔다. 검은 바탕에 매 그림 그 마크. 합특사 말이지. 우리 백룡파를 우습게 봤다간. 그들의 발자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예감이 올랐다. 조직화된 쓰레기는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복수로 바꾼다. 다음 날 해운대 사령부. 창밖으로 야간 레펠 훈련이 검은 리본처럼 내려앉았다. 서연은 집무실 인터폰을 눌렀다. 최상현 원사 들어오시게. 육군에서 살아있는 교범으로 불리는 전설이었다. 간략한 보고. 욕설과 성희롱, 폭행 미수, 그리고 백룡파라는 이름. 최 원사의 미간이 한 줄 더 깊어졌다. 사령관님 신변뿐 아니라 부대 명예에 대한 도발입니다. 바로. 아니. 공식 라인은 쓰지 말게.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적은 숫자와 소음으로 무너뜨린다. 비공식 감시장을 가동하지. 최 원사가 바로 전화를 돌렸다. 경찰 보안업 채태혁 정보병과 라인. 그리고 오래전 서연이 만든 그림자 팀의 암호명이 오랜만에 장부에 떠올랐다. 바다 안개. 저녁 회색 도시의 등뼈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부산 진구의 허름한 선술집. 한바위와 박미늘은 깁스와 파스 냄새를 풍기며 이를 갈았다. 그들 앞에 앉은 이는 백룡파 중간 보스 도강수. 스테인리스 잔에 얼음을 굴리던 그가 낮게 웃었다. 군복 하나가 우리 이름값에 똥칠을 했다고. 그 여자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사령관이래요. 도강수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좋아. 그럼 군이 아니라 군의 마음을 치자. 휴가 나온 애들부터.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부대 정문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버스 쉼터, 달빛이 꺼진 순간을 골라 특임 중사 하철우가 포위됐다. 그는 둘을 쓰러뜨렸지만 다섯을 감당하진 못했다. 둔탁한 소리, 찢기는 소매, 피. 그 여자 사령관에게 전해. 첫 인사라고. 새벽 3시 병원 응급실. 하철우의 붕대 위로 심전도가 희미하게 떨렸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바다 위에 흔들렸다. 서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열고 비밀 연락망에 단 한 줄을 보냈다. 바다 안개 집결. 플랫폼에서 시작된 첫 전장은 이제 도시 전체로 번지려 하고 있었다. 48시간 후 사령부 지하 상황실. 부산 도시 지도가 대형 스크린에 뜨고 붉은 점과 푸른 선이 거미줄처럼 엉켰다. 팀장 박선균 소령이 보고를 시작했다. 목표 조직 백룡파. 앞세운 유령회사 청룡홀딩스. 두목은 도강수 40일 전과 6범. 주요 현금 유입은 셋. 불법 스포츠토 고리사채 서면남포 일대 유흥업소 보호비. 사진들이 연달아 떴다. 도강수의 주름 없는 정장, 한바위의 깁스, 박미늘의 비열한 웃음. 그리고 비호 세력. 화면 한쪽에 두 얼굴이 추가됐다. 부산청 강력계 과장 최태현 총경. 그리고 중구 구의원 양민재. 단속 정보 유출,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정기 뇌물. 정황 다수. 서연은 팔짱을 풀었다. 약점은 돈과 겁이다. 돈줄 끊고 의심 키우고 방패를 먼저 뽑는다. 작전은 3단계였다. 자금 동결 국세청 FIU로 흘러간 익명 제보 묶음.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현금 운반 노선. 심리전 내부 통신망 침투 합성 오디오로 의심과 배신 흘리기. 현장 무력화 파벌간 충돌 유도 후 전원 생포. 하루가 지나지 않아 계좌 수십 개가 얼어붙었다. 카지노 칩처럼 돌던 현금 흐름이 돌연 끊겼다. 도강수는 남포의 펜트하우스에서 고급 위스키 병을 벽에 던졌다. 안에서 새는 놈 있어. 그 말이 씨가 되도록 바다 안개는 더 깊이 스며들었다. 도강수의 2인자 이도환에게는 보스가 널 정리하려 한다는 가짜 보고서가, 행동대장 한바위에게는 도강수가 너 책임만 씌워 해외로 튄다는 익명 음성 파일이 도착했다. 지급이 밀리고 의심이 자라자 충성은 모래처럼 무너졌다. 한편 서면의 한 호텔 라운지. 지역구 의원 양민재는 태블릿 뉴스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독 양민재, 백룡파 금전 수수 정황. 사진, 녹취, 이체 내역이 줄줄이. 그는 연락처를 지우며 중얼거렸다. 난 몰라. 우린 모르는 사이야. 방패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결정의 밤은 비가 오던 토요일이었다. 바다 안개는 가짜 소문 하나를 더 흘렸다. 내일 밤 10시 감천항 5번 창고. 현금 20억 마지막 거래. 서로를 물어뜯게 하는 완벽한 미끼였다. 비 내리는 감천항 5번 창고. 철골과 녹슨 컨테이너가 음산한 바람에 떨었다. 먼저 도착한 건 도강수파. 반대편 그림자에서 이도안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긴장한 함성. 그때 측면의 사다리에서 한바위와 박미늘이 뛰어내렸다. 오늘 여기서 끝낸다. 새 파벌이 뒤엉켰다. 파이프가 부딪히고 칼날이 번뜩였다. 비와 피가 바닥에서 섞여 번졌다. 옥상. 방수 망토를 걸친 서연이 야간 투시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옆엔 최상현 원사와 침투조가 대기했다. 아직이요? 조금 더. 서연이 침착하게 답했다. 서로의 피로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쾅. 섬광탄이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하얀 폭음이 어둠을 찢자 그림자들이 떨어졌다. 바다 안개 요원들이 벽을 타고 내려와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저항하던 자들은 관절이 꺾였고 무기는 바닥을 스치며 멈췄다. 도강수의 다리가 베었고 이도안의 어깨에 총성이 스쳤다. 마지막으로 한바위가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서연이 이미 그의 손목을 비틀어 장전불능으로 만들고 지렛기 투척으로 바닥에 꽂았다. 목표 전원 생포. 우선순위는 증거. 서연의 지시에 따라 바닥의 혈은
파편, 전자기기, 현금 꾸러미까지 봉인되었다. 동시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다. 내부 분열과 자멸로 포장된 완벽한 체포. 공식 기록 어디에도 바다안개의 이름은 남지 않았다. 새벽 부산 도심은 잠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 뒤에는 육체보다 깊게 배인 자존심이 남았다. 깁스에 둘러싸인 이가 독방에서 이를 갈았다. 한바위였다. 계집 하나에게 두 번은 없다. 그의 눈은 다시 더 어두운 곳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의 창가에는 비에 젖은 바다가 잔상처럼 붙어 있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아니었다. 감천항 사건 일주일 뒤, 부산역 앞 광장에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바이올린이 저녁 공기를 가르는 동안 서연은 멀찍이서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무대 위 연주자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 류은 채30. 여린 손등에 핏줄까지 보였다. 서연은 늘 그 거리를 지키려 했다. 그녀의 전쟁이 동생에게 스치지 않게. 그날 밤 은채의 메시지가 끊겼다. 도착했어. 다음으로 아무것도. 서연은 미세한 불길을 무시하지 않았다. 은채 집의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은 너무 고요했다. 바닥엔 쓰러진 바이올린 케이스. 그 순간 휴대전화가 떨렸다. 발신자 없음. 내 동생 우리와 있다. 사진 한 장이 따라왔다. 낡은 타일 바닥, 곰팡이 얼룩, 쇠사슬. 그리고 공포로 젖은 눈. 서연의 속이 천천히 얼어붙었다. 백룡파 잔당, 그것도 한바위의 문체였다. 경찰에 알리면 끝. 서연은 사령관 계급장을 서랍에 밀어넣고 권총 한 정을 꺼냈다. 그리고 비밀망에 단 두 사람에게만 연락했다. 박선균, 최상현. 질문 말고 자료만. 옛 아지트 후보 3곳. 김해의 폐섬유 공장. 남양주에 버려진 물류창고. 다대포 가까운 낡은 제빙 공장. 서연은 사진의 그림자를 확대했다. 곰팡이 무늬는 북서쪽으로 자라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의 각도, 타일 일장의 규격. 3곳 중 남양주가 미끼라는 결론이 나왔다. 물류창고 안은 과장된 정적이 가득했다. 서연은 정문 대신 환풍구를 택했다. 아연판을 열고 몸을 미끄러뜨리자 아래에 매복조 6이 촘촘히 깔려 있었다. 숨을 섞지 않는다. 첫째의 기도, 둘째의 측두, 셋째의 슬화 구분 40초 만에 6명이 바닥에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은채는 없었다. 천장에 스피커가 켜졌다. 역시야. 그런데 파티는 거기가 아니지. 모니터에 실시간 영상이 떴다. 다대포 제빙 공장. 은채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옆에서 디지털 타이머가 파랗게 깜빡였다. 3000. 서연은 뛰었다. 도로는 함정이었다. 길을 막는 덤프트럭, 무리하게 끼어드는 밴, 추격차. 그러나 군에서 배운 고속 회피와 제이터는 그들의 상상보다 더 날카로웠다. 바다 냄새가 진해질 때 타이머는 5분을 남기고 있었다. 제빙 공장 내부는 겨울 창고처럼 찼다. 한바위가 허리춤에 리모컨을 흔들며 웃었다. 무릎 꿇어. 내가 나한테 시켰던 것처럼. 그의 발치에 흘러내린 붕대 사이 오래전 플랫폼의 수치가 아직 피를 맺고 있었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그 자세에서 바닥 미끄러들기. 오른손에서 번뜩인 작은 펜칼이 한바위의 아킬레스건을 긋고 지나갔다. 그는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다. 리모컨이 바닥을 튀었다. 서연은 곧장 폭탄으로 달려갔다. 빨강과 파랑, 노랑이 뒤엉킨 회로. 손끝은 차갑고 머릿속은 뜨거웠다. 타이머는 10을 가리켰다. 심호흡 하나. 회로의 기폭 라인을 머릿속으로 역추적했다. 찰칵. 숫자가 3에서 멈췄다. 은채야. 서연이 밧줄을 풀며 동생을 끌어안았다. 떨리는 어깨, 엉켜버린 숨. 됐어. 끝났어. 사이렌이 멀리서 퍼졌다. 박선균이 선택한 익명 신고였다. 한바위는 다시 비열하게 웃었다. 넌 이제 살인이 아니라 영웅놀이나 해라. 칼은 내가 줄게. 서연은 칼을 거두고 그의 오른손을 다시 꺾었다. 내가 누구도 다치게 못하도록 만든다. 사건은 새벽을 불태우며 전국 뉴스로 번졌다.
전직 조폭 두목, 바이올리니스트 납치 그리고 그를 쓰러뜨린 의문의 여성. 얼굴이 드러났을 때 박수와 논란이 함께 밀려왔다. 군은 그녀를 규정상 징계했다. 정직 3개월. 서연은 담담했다. 군인 이전의 언니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동생의 심리치료에 함께 갔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묵직한 벽이 조금씩 아주 느리게 무너졌다. 그러나 어둠은 늘 잔부를 남긴다. 독방에서 두 눈을 번득이는 이가 있었다. 한바위였다. 그는 휠체어에 묶였지만 혀끝만큼은 여전히 칼날이었다. 그리고 부산의 바다는 다시 잔잔해 보였다. 보이는 평화가 제일 위험하다는 것을 서연만이 알고 있었다. 정직이 끝나고 복귀한 첫 주 사령부에는 창설 기념일 준비가 한창이었다. 가족과 시민에게 일부 개방되는 날. 독사라는 별명의 사내가 그 날짜를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백룡파 잔당의 새 리더. 그는 무모한 분노 대신 치밀함을 가졌다. 내부 지리를 잘 아는 취사병 출신 민간 근무자 하나가 금으로부터 넘어갔다. 최상현 원사는 뒷골목 정보원에게서 대량의 장난감이 들어왔다는 귀띔을 들었다. 박선규는 레이더를 켰다. 휴면 채널들이 동시에 깨어났다. 도면, 동선, 고용 차량, 외부 납품 루트 맞물리는 조각. 목표 행사 인파 속 다중 폭발, 혼란 중 사령부 건물 점거, 그리고 지휘관 제거. 놈들이 우리를 사냥터로 택했네. 서연이 브리핑실에서 맨 앞줄에 섰다. 그럼 우리가 사냥을 보여주지. 행사는 외부 공지 없이 전면 취소. 대신 같은 시각, 같은 리허설, 같은 흔적. 차이점은 하나, 관람객은 전부 우리 사람. 사령부 건물, 연병장, 통신실, 탄약고까지 교통정리처럼 매복이 깔렸다. 그날 오전 서면에서 출발한 음식물 납품 트럭 3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적들은 흥분했다. 들어왔다. 그들이 트럭 문을 열고 폭탄을 분해하려는 그 순간 포복으로 기다리던 특임 대원들이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움직이면 사살. 총성이 터졌다. 복도, 계단, 창틀에서 잔탄이 튀었다. 그러나 이 전장은 우리 집이었다. 침투조는 폭발물부터 제압했고 사격조는 무릎과 팔꿈치만 골라베었다. 한 명도 민간 피해 없이 22분 만에 현장 제압률 80%. 카메라 사각인 뒷계단을 타고 독사가 도망쳤다. 그의 목적지는 사령관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그가 찾던 얼굴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류서연. 권총은 책상 위에 내려놓인 상태였다. 끝내러 왔지? 독사가 방아쇠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서연이 몸을 왼쪽 30도 비틀었다. 귀를 스치는 탄환. 탁자 모서리를 딛고 점프, 두 손으로 슬라이드를 잡아 무장해제. 팔꿈치가 독사의 턱을 날렸다. 첫발 11초 끝. 작전은 30분 만에 마감됐다. 잔당 전원 사살 또는 생포, 아군 무손실. 뉴스는 또다시 그녀를 영웅으로 올렸다. 국방부는 무공훈장을 수여했고 정치권은 영입 러브콜을 보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원해온 건 강한 부대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녀는 장병 복지 PTSD 케어를 위한 심리센터를 세웠고 낡은 장비를 교체했으며 훈련 체계를 실전형으로 갈아엎었다. 특임은 더 날카로워졌고 더 건강해졌다. 그러나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진다. 몇몇 기득권 장성들이 움직였다. 법 위에 군림했다.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왜곡된 문장들이 언론을 타고 번졌다. 군 검찰 내부에 그들의 손이 재수사 버튼을 눌렀다. 직권 남용, 국무 이탈, 민간인 폭행 이미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냈다. 그때 서연을 위해 나선 것은 그녀가 지켰던 사람들이었다. 특임 대원들의 탄원서, 경찰들의 감사 편지, 시장 상인의 증언.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선 류은채의 떨리는 목소리. 언니는 제 생명을 2번 구했습니다. 기득권의 마지막 수는 최상현과 박선균을 회유 협박하는 것이었다. 사령관이 시켰다고만 해. 그러나 두 사람은 진술서에 이렇게 썼다. 책임은 지휘관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소란이 끝난 뒤 서연은 창가에 오래 서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바다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려면 권력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걸. 시간이 흘러 서연은 임기를 마쳤다. 전 장병의 박수와 눈물 속에 계룡대로 향하는 차량을 마지막으로 경례했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거제도로 내려갔다. 바다를 마당으로 둔 작은 집, 텃밭, 책. 그리고 잠시 무대를 쉬기로 한 은채. 그러던 어느 날 국가안보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해외 거대 테러 조직이 부산 서울 동시다발 인질극을 계획한다는 첩보. 수법은 과거 백룡 잔당에 무기를 공급하던 바로 그 라인. 기존 대테러 체계만으론 벅찼다. 대통령의 한마디. 류서연 장군을 다시 불러오시오. 검은 헬기가 아침 햇살을 가르고 서연의 마당에 내려앉았다. 국방장관이 직접 내렸다. 나라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서연은 잠시 바다를 봤다. 파도는 늘 같은 얼굴로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국가 대테러 통합지휘본부가 꾸려졌다. 서연은 흩어진 군경정 보좌원을 한데 모아 하나의 칼날로 만들었다. 분석 침투 교섭 저격 네 축이 동시에 굴렀다. 예상 침투로에 미리 거울 함정을 깔고 지하셀엔 역추적 스파이웨어를 심었다. 결전의 날 도심의 시간은 겉으로 평온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 셀어는 교섭팀의 말 한마디에 시간을 잃었고 셀비는 고정형 카메라의 딜레이 싱크에 속았다. 셀씨가 꺼낸 기폭제는 이미 파주 테스트 필드에서 복제되어 있었다. 폭발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모든 셀이 동시에 무력화되자 여론은 뜨겁게 끓었다. 대통령은 서연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서연은 웃었다. 제자리는 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러나 후배들이 서야죠. 거제의 집으로 돌아온 밤 은채의 바이올린이 파도 소리와 겹쳤다. 날로 불꽃이 잔잔히 튀었다. 서연은 마음속에 조용히 썼다.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약속이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알림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바다 안개 채널의 오래된 푸른 점. 어느 날 누군가 다시 불러오면 그녀는 또다시 걸음을 옮길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기어이 찾아낸 평화를 온전히 누리기로 했다. 부산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그 별들은 그녀가 지켜낸 도시의 창들이었다. 전설은 떠나도 정신은 현역으로 남았다.